지식재산가 세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구석 유튜버 김기환 TV. 예, 안녕하세요. 김기환 TV 김기환입니다. K 컨텐츠를 살리는 저작권 상식 특강 그 7번째 시간이고요. 음악 저작물의 종류 및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음악 저작물 되나 하는 거 위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악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악보도 저작물인가? 예, 음악 악보 자체는 사실 저작물은 아니에요. 예, 악보 자체는 그러니까 음악 저작물이란 거는 노래 이게 이제 저작물이고, 악보는 이게 이제 표현된 거지 이거 자체가 음이나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는 저작물이 아닌데, 음악이 이제 저작물, 악보 이제 기록한 매체에 불과해요. 예, 음악이 이제 저작물, 악보는 이제 저작물을 기록한 매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마음대로 함부로 복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악보에 기록되어 있는 음악을 복사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악보 자체는 별거 아닌데 악보를 그대로 카피하게 되면은 그거 보고 이 곡, 이게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악보 카피하는 거 불법 복제는 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로 악보를 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이 됩니다. 참 재밌는 논리죠.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저작권, 제가 뭐 팬미팅 때 찍은 사진, 뭐 영상 이런 거 얘기를 드리면서 사례를 몇 번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찍은 거,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황영거 수가 이제 그 노래를 했어요. 미발매곡을 노래를 했었어요, 행사장에서. 근데 그거를 모 팬이 찍어서 뭐 유튜브에게 전달을 하고는 뭐 퍼지면서 좀 파장이 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에게 전달 안 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개인적으로만 봤다, 그러면은 복제 허용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만 썼다라면 유출 안 되면. 저작권법 제30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 악보가 미술적 도형적 표현으로 제작되었다면, 그러니까 콩나물 막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좀 이게 되게 아트하고 컬러풀하고 이제 기존에 있던 악보랑은 좀 다르게 시선을 끄는 뭔가 좀 다른 뭔가가 있다. 그러면 창작성을 지니고 있다 하면은 미술 저작물 또는 도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보는 저작물 아니지만 이 악보 자체가 뭐 미술적 도형적 표현이 되어 있다, 이 창작성이 있다라고 하면 미술 저작물 또는 이제 도형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이제 악보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 저작물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 그림, 이제 이 콩나물 그림 이거에 대해서, 예쁘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컬러풀하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을 한다는 거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음악을 인정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서 수집한 체보, 악보 같은 거 이렇게 쫙 모아놓은 거, 이 체보, 이거를 무단으로 복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안 됩니다. 이거 체보 자체도 남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곡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집한 거니까. 근데 이 체보 이거 수집이 완전 개 노가다입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 행위, 부정경쟁 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의해서 부정경쟁 행위로, 이거 굉장히 누군가가 노력한 거를 무단 복제를 하면은 무임승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꼴은 또 우리가 용납 못한다라고 해서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이거를 용납 못하고요. 그래서 저작권법이 재밌는 게 디자인 특허도 좀 알아야 되고, 영업 비밀도 알아야 되고, 부정경쟁 방지법도 알아야 돼요. 복잡해요. 돈은 안 되고 생각만큼. 어쨌든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거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민간 전승물, 민간 전승물이라고 하면은 이제 민속 저작물이라고도 하는데, 뭐 민담이나 민간 수수께끼, 민요, 특히 이제 민속 춤, 민속 공예, 민속 의상, 이런 거는 이제 전통적 문화 유산이요. 저작권이 이 원작자 이후 사후 70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통적 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사후 70년하고 사실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떤 형태로든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로서는 뭐 저작권법이나 이런 건 있는 건 아니고, 구전되어 온 민담이나 민요는 이제 비록 공중의 영역에 속하지만 4, 5, 70년이 한참 넘었잖아요. 원작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의 영역에 들어와서 누구나 이거를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집, 정리하는 데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돼요. 이게 원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민요나 이거에 대한 악보 같은 거는 굉장히 귀하고 힘든 거니까, 아까 부정경쟁 방지법 얘기도 드렸지만 이 노력한 거, 이거는 이제 고생한 거 인정해줘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 창의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애쓰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법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약하고 굳이 보호를 한다라고 하면은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악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게 뭐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리면은, 대형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공연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돼요.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2018년도 전에는 단란,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공연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음악을 영업 장르에서 틀어놓을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안 지켜서 모 마트가 이제 뭐 소송 걸려서 저작권료 뭐 뱉어내니 많이 뭐 이랬었거든요. 이제 2018년도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커피 전문점, 일반적인 카페, 생맥주 전문점, 그러니까 사람이 체력 단련장, 헬스장, 복합식품 몇 명 이상 그냥 좀 어느 정도 모인다 하는 데는 이 전통시장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사용료 지불해야 된다. 이 원칙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최애 가수의 노래가 뭐 이런 곳에서 헬스장 같은 데서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막 그 스트리밍을 똑바로 사용료도 안 내고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법 복제해서 다운받은 mp3를 막 틀어놓고 있더라.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연권이라는 거를 조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이제 상영,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거, 전파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고, 이제 동일인이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을 해요. 이제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 용어를 추후에 이제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리고, 공연 이꼴 저작권법에서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난해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장소,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 공간이 없어서 확장하면서 그런 게 많은데, A 장소가 있고 뭐 B 장소가 있고 뭐 C 장소가 있으면 라이브는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한다든지. 근데 이거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B, C 장소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체 들어와 있는 머리수가 몇 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게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이 뭐 성립이 되니 안 되니, 그래서 뭐 저작권 침해니 아니니, 뭐 이런 거를 이제 따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오늘은 이제 공연권이라는 이 용어만 일단은 좀 알아두시고 추후에 좀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요번에는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음악 나오는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고 트는 저작권이 명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음악을 그대로 살려서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면은 저작권 이슈 발생합니다. 수익 창출 불가예요. 수익 창출 불가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트에서 브이로그 찍었는데 마트에서 나오는 음악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거를 편집, 그러니까 뭐 음소거를 한다든지 뭐 이제 일부 그냥 아주 짧게 나오는 정도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수익 창출 안 된다. 뭐 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음소거를 하고 이제 저작권 이슈 없는 음악을 보통 덮죠. 선수들은. 저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이제 음악 저작물의 종류, 유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저작권 상식, 이제 지금 이제 기본적인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이제 큰 그림에서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고 또 하나씩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하나씩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김기한 TV 멤버십에 가입하여 발명가 지식재산 대중화에 함께하여 주십시오.